아까랑 똑같지만 색깔이 바뀌었어요. 제가 좀 유치해요. 아까랑 똑같은데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아까랑 똑같은데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게 뭘 나타낼까요? 이 40번, 45번, 41번 뭐 이런데 이렇게 음영 처리가 돼 있어요. 요게 뭘 나타낼까요? 그쵸.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 예. 그 안나님 질문에 누군가 답을 주세요. 예. 안나님 질문에. 자, 여기 이게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합법과 작문이고 여기는 언어와 매체겠죠. 그럼 여기 요 색깔은요? 여기 조금 연하게 돼 있는 거? 연하게 돼 있는 거는 무슨 과목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건. 자, 저거는 공통 중에서 여기 이렇게 색이 비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것도 공통이에요. 이것도 공통인데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 거는 독서예요. 음. 여기는 독서. 그리고 여기 비어 있는 데 있죠. 비어 있는 거는 문학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오답률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1시간 반을 듣고 계시는 이 분들이 정말 정말 새로운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답률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독서가 오답률이 높죠. 예. 독서가 오답률이 높죠. 근데 저는 왜요? 왜 문학이 배점이 높죠? 문학 배점이랑 독서 배점이랑 똑같잖아요. 배점은 여기 없는데, 예. 예. 독서가 오답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집중해 주세요. 2022학년도 합법과 작문 기준으로 2022학년도에 문학이 몇 개 있어요? 2022학년도 기준으로 2022학년도 합법과 작문 기준으로 오답률 탑 10 안에 문학이 몇 개가 있냐 했죠. 하나. 2023학년도에 몇 개 있어요? 하나. 2024학년도에 몇 개 있어요? 3개. 2025학년도에는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자, 화장만 기준으로 보면 2022학년도,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2025학년도가 확연한 구분이 생겨요. 즉,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문학이 오답률 탑10 안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갔더니 문학의 개수가 많아졌어요. 자, 언어와 매체도 그런가 한번 보자 이거죠. 언어와 매체 2022학년도에 몇 개? 하나. 2023학년도에 없어요. 그런데 2024학년도에 문학이 4개고 2025학년도에 문학이 3개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2025학년도가 다른 거를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를 기점으로 저기서 뭔가가 좀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냐면 아이들은 문학을 먼저 풀고 독서를 뒤에 풀어요. 아니, 문학이 어렵다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자, 문학이 어렵다는 게 초점이 아니고 아이들이 문학을 먼저 풀고 독서를 뒤에 푸는데 문학이 어렵다고 느끼면 독서까지 가는데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독서의 저 오답률이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답률일 수 있지만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물론 2025학년도는 굉장히 많은 숫자는 그렇지 않긴 했지만 그 2024학년도, 2025학년도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답률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문학에서 시간을 써버리기 때문에. 근데 2024학년도에는 선택도 위쪽에 존재하잖아요. 선택의 오답률도 순위가 위쪽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 풀고 문학 풀고 독서로 가는 상황에서 여기 앞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뒤에 독서가 아무리 쉬워도 그 독서를 못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독서를 먼저 푸느냐, 문학을 먼저 푸느냐, 선택을 먼저 푸느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독서에만 매몰이 돼서 선택과 문학이라는 거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수도 있다. 그리고 우선은 그럼 내가 먼저 푸는 게 선택과 문학이라면 선택과 문학을 조금 더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학습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 옳지도 않고 무조건 제 말대로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 그 국어에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독서만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해서 국어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습에 대해서는 이제 수경 원장님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뭐 얘기를 해도 굉장히 이게 서로 막 감론을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오답률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그런 식의 판단을 해볼 수 있다. 그것도 한 견해다. 근데 수학도 보면은 자 수학이 이게 뭐냐면은 수학의 이거는 요 색깔은 주관식이에요. 수학은 요 색깔은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관식이 모든 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거 있죠. 요렇게 노랗게 돼 있는 숫자만 노랗게 돼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숫자만 노랗게 돼 있는 거는 선택. 그러니까 29번은 선택인데 주관식인 거죠. 근데 22번은 공통인데 주관식인 거예요. 너무 길게 해서 다 가셨나?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뭐 남았어요?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남았잖아요. 예,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요게 오늘 핵심인데. 음영 처리되어 있는 요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건 뭐냐? 3점짜리 문제. 이거는 5가 나올 법도 한데. 예, 이게 3점짜리 문제. 그러니까 요거는 공통 과목인데 주관식이면서 3점. 요거는 선택 과목인데 객관식이면서 3점. 그러면 요때는 3점이 없었어. 근데 여기는 하나 있었어.
근데 여기 하나 있는데 되게 높아. 여기는 또 높아. 여기는 하나 있었고, 여기는 하나 있었고, 근데 여긴 두 개야. 그리고 여기는 하나 있는데 꽤 높아.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3점에 그 3점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것도 역시 2024학년도부터 변화된. 그러니까 2024학년도부터 변화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두 개가 되고 높이가 이렇게 높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재밌는 관점일걸요. 그럼 이게 또 시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겨날 수 있는 거죠. 3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되셨죠? 이게 이런 겁니다. 원래 이거 하려고 오늘 한 거예요. 요 얘기 하려고. 그래서 겨울의 목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거. 어려운 거 해야죠. 어려운 거 해야 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문제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문제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하라 그러면 애들이 다 틀린 문제를 보는데 틀린 문제라는 것은 없어요. 자, 이것도 제가 컨닝을 한 건데 우리 밴드 직원분한테 컨닝을 할 건데 제가 더 잘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애 만나서 1대1로 하는 거는 밴드 직원분이 저보다 훨씬 낫지만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건 제가 설명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틀린 문제라는 건 없어요. 틀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틀린 문제를 다시 본다는 이 자세 자체가 글렀어. 틀린 문제는 없어. 단지 이렇게 4개가 있을 뿐이야. 애 기분 좋을 때 꼭 얘기하세요. 틀린 문제는 없어요. 몰라서 틀렸거나 헷갈려서 틀렸거나 실수해서 틀렸거나 시간 부족으로 틀린 겁니다. 저걸 저렇게 나눠볼 수 있어야 수현님 죄송해요. 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다 알려주신 건데 그러니까 몰라서 틀렸거나 헛갈려서 틀렸거나 실수해서 틀렸거나 시간 부족으로 틀린 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헛갈려서 틀렸거나 실수해서 틀린 것부터 그거부터 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기서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공부를 뭐부터 해야 되냐. 그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그냥 되고 하는 거지. 그러니 뭐 달라지는 게 없죠. 그러면 실수면 다음번에 실수도 실력이야 하지 마시고 그거 하지 마세요. 실수도 실력이야. 10년째 실수도 실력이야. 그거를 왜 하고 계세요? 실수도 실력이야. 그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애도 얼마나 지겹겠어. 10년째 실수도 실력이야. 실수를 인정해 주세요. 실수를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번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같이 찾아보자. 그렇게 하셔야지.
실수도 실력이야 하면 애를 부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 실수했지. 안타깝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걸 찾아보려면 실수를 인정해야지. 실수도 실력이라 그러면 안 하지. 그래서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찍어서 맞힌 문항과 운이작용 문항을 하는 겁니다. 애들은 찍어서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히면 하루 지나면은 그냥 맞힌 게 돼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힌 게 다음날 되면은 그냥 알아서 맞힌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수능 가서 틀려. 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잡혀 있으면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지 않고요. 문풀을 하지 않고요. 기출문제를 분석하게 돼요. 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은 푸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말 안 하잖아요. 그게 평소에 공부 말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가 돼야 공부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오로지 공부 얘기만 하고 있으면 공부 얘기가 안 되죠. 다른 얘기도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공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만 말씀드리고 저희 큰애 고3 때 이제 수능이 일주일 남았을 때 그 수능 일주일 남은 기간에 남은 날 제가 이제 계속 늦게 가다가 오랜만에 큰애를 봤어요. 오랜만에 큰애를 봐가지고 이렇게 큰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큰애 보고 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누구누구야 일주일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랬더니 저희 큰애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빠 우리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라포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전달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건 거죠.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저희 큰애랑 둘째랑 얘기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큰애랑 둘째가 덕질하는 애들 이름도 외우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라포가 형성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그걸 해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